합법이라고 뻥을 치던가 축소하던가 지들 맘대로요. 그래서 전후좌우 맥락을 쭉 읽어봐야 줄거리를 대충 이해할 수가 있지, 그 맥락만 딱 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중국 역사서는 이게 엉터리요, 엉터리. 그 중국 역사서는 앞뒤 전후좌우 맥락을 전체 읽어봐야 줄거리가 약간 나와요. 응? 약간 이해할 수 있고. 그거만 여러분 고구려티 대들었다가 문택이 밤탱이 돼가지고 화살 맞고선 죽은 이 당태종 이세민이가 세상에 그 글이 중국 졌어요. 한자도 안 나오잖아. 근데 전후 맥락을 보면은 요동 갔다가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 아니 황제가 죽었. 지들 말로는 이 황제 이세민이라고 이 황제가 죽었다는데 죽은 이유가 각각 다 역사서마다 다 틀려요. 이런 개경우가 다 있어. 걔들은 그렇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가 궁영을 다 했다니까. 궁영 한문이한테. 이게 중국 역사서는 임금님 지들 저기 임금이 지들 쓴 역사서 다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초 쓰는 사관이 임금님이 저기 역사서 보려고 하면 목을 내놓죠? 예? 못 본다고? 우리는 못 봅니다. 중국은 지들 마음대로 봅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그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울입니다. 거울. 청동 거울. 그래서 뭐라고 써냐면 청동기 시대의 미스터리 단유세문경. 속된 말로 색경인데 이 거울인데 거울을 뒤집으면 거울이고 여기는 이 청동 거울이니까 뒤집으면 거울이고 요게 무늬가 옛날 조선 사람들이 만든 무늬입니다. 이게 무늬인데 요 무늬입니다. 선과 선이 만들어낸 기하학적인 도형. 이 선을 옛날 이 주조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 기술이 옛날 고조선 때 있던 기술이요. 이게 기술이라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쇠를 녹여서 익기만 청동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문을 기록하고 그런데 굴속에서 생고기 뜯어 먹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우리 고조선입니다. 여러분 요게 단군 천진입니다. 단군 천진. 일반인들은 그냥 영정이라고 하죠. 영정인데 훌륭하신 분들은 영정이라 않고 천진이라고 합니다. 천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군 천진입니다. 요거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대종교가 원래 그 단군교입니다. 단군교. 대종교가 단군교였다가 나중에 대종교로 개명을 했죠. 대종교로. 여러분 대종교, 단군교 솔직한 얘기로 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종교임에 분명하고 또한 요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분이 독립군 총사령관 서일 백포 종사입니다. 대종교 교구장이나 북간도 교구장이라고 봐야겠죠. 북간도 교구장이면서 독립군 총사령관입니다. 서일
서일입니다. 이름이 성함이 서일이고 백포종사는 종교 대종교에서 백포종사라고 하고 서일입니다. 서일. 이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이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및 기본 전투에 무기며 모든 군자며 다 지원해서 또 지휘 감독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대종교입니다. 여러분, 대종교는 정말 대단한 종교입니다. 대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할 줄 알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며 거기에 따른 이 대종교와 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이 기독교하고 정말 극렬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 기독교는 일본 놈한테 별 아버짓을 다 했다니까. 그러고 반상 한마디 안 했다니까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독교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종교였다니까요. 기독교가 이 대종교 당군교하고는 정말 극렬하게 대비가 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당군교를 할 때 당군교 교주 되시는 나철 선생님한테 나철 대종사한테 강원도 명주군 석병산에 사시는 고상식이시라는 분이 고상식이시라는 분이 한 점의 그림을 비단폭에 감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공공진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내가 아주 우리 가문의 보물로 취급하는 이 그림이요. 이것이 신라 솔거가 걸었다는 당군천진이회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원래 99살에 죽어야 되는데 이 천진을 전달할 분이 없어가지고 갖고 있다 4년을 더 살았어. 그래서 지금 나이가 103살이요. 103살이니까 이거를 나철 대종사한테 전해주면서 이 당군의 천진이니 잘 보관해서 이 당군 천진을 잘 보관해서 사용하시기 바라오. 그러고선 이 고상식 씨가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이 나철 대종사께서 당시의 최고 화백인 지성채 씨를 불러가지고 이거 당장 모사해라. 똑같이 그래라. 보고 똑같이 그래라. 해가지고 여러 장을 모사했습니다. 모사하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일본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일본군 신사가 있었어요. 신사. 일본이 천황 모시라고 각 곳곳에 신사를 전놨었거든. 이 신사를 때려부시고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인들의 주머니를 뭐 있겠으면 참 십시일반 털어가지고 자기들이 기꺼이 내놔가지고 이 신사를 뚫사냐고 거기다가 단군전을 설치했습니다. 전국 각계다. 단군전을. 그래서 단군전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단군전이 설치해서 저도 단군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뭐 서산 읍내동에 단군전도 있고 여기 운산 요 바로 덕산 옆입니다. 덕산 옆에 운산 와우리라고 제 친구 이희선 친구 집인데 운산 와우리에도 당군전 있습니다. 또 부여에도 당군전 있습니다. 뭐 지인도 충주 당군전이 전국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신사를 부시고 근데 이 당군전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부여 당군전으로 갔습니다. 부여 그 장암리거든요. 장암리 제가 가봤는데
부여 장안인데 이 부여 장아리에 이 당군전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은 지금 부여박물관에 있습니다. 부여박물관에. 그리고 사본을 부여 당군전, 이 장아리에 있는 부여 당군전, 거기 장안면 장아리에 있는 부여 당군전에 제가 직접 당군전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사된 이 당군 천진이 거기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군 영정이 당군 천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조가 이 당군 왕검 황제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기를 쓰고, 그죠? 단기를 쓰고, 단기 올해가 2020년이 4353년이지 않습니까? 4353년.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당군을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단군의 천진을 동상을 세운 겁니다. 우리의 국조니까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 짓거리를 한다니까. 이 짓거리는 솔직한 얘기로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짓거리 안 해. 근데 신앙심이 전혀 없는 아주 무식한 사들만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 믿고 자녀 보낸 학교 단군 미신 강조 말라. 에? 우리 자녀 다니는 학교 역사 왜곡 가르친다. 이 답답이다. 단군 미신이 어디 단군 미신은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게 단군 미신이요. 아까 얘기한 상고사가 없다고. 일본 놈이 만들어 놓은 게 단군 미신이요. 에? 이게 진짜 있었던 단군 미신이라고 그래? 이런 답답한 지경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광복은 했으나, 광복절 8월 15일날 광복절에 가잖아요. 광복은 했으나 역사 광복은 아직도 안 했습니다. 이 역사 광복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광복을 하는 겁니다. 역사 광복을 안 하면 이 짓거리가 나옵니다. 단군 미신 강조 말라고 학교에다. 자, 여러분, 단군 왕검 황제께서도 이게 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환웅천왕 배자국 환웅천왕 쭉 천왕들이 18대가 연결됩니다. 그 연결된 선상에 있는 당군 왕검 황제입니다.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족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손자를 낳고 이렇게 연결이 되듯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18대 당군하고 천왕왕선도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그 기회 되면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군까지만 말씀드리고 1대 단군 왕검 황제께서 1대인데 단군 왕검 황제께서 이 단군 발달국을 다 이어받아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했는데,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광 선수지. 조광선수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비치는 곳.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비치는 곳. 그래서 조선입니다.
조광 선수지입니다. 일본은 일출지 본야 아니요. 일본은 일출지 본야. 예? 그래서 일본입니다. 이것도 620년 백제인들이 다 넘어가서 만든 거예요. 일출지 본야를. 일본이라는 걸 백제인들이 넘어가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소정방이가 백제를 껴부셨는데 그 학식이 높았던 백제인들이 당나라, 적국인 당나라로 바꿨어요? 아니잖아요. 대거 일본 넘어가서 그때 660년에 넘어가서 일본, 일출지 본야라는 일본이라는 걸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 일본서기 초창기는 다 백제의 기록이요. 사실 속된 말로. 우리 조선은 조광선수지에 어쨌거나 주말로 보면 됩니다. 아침 햇살에 가장 먼저 비치는 땅. 조선. 일대 우리 단군 왕검 황제께서 일대 조선의 단군 왕검 황제가 되셔가지고 단군이란 나라가 엄청 커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주벌판 요거만 아니고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이 나라를 3등분 했습니다. 3등분. 이렇게. 3등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데가 진조선. 요쪽은 번조선. 요쪽은 막조선이나 말조선이라고도 하죠. 말조선.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조선은 당군한 황제가 계신 곳이고, 황제가, 그래서 이 진이 있는 겁니다, 진. 아까 발에 대진이라고 했죠. 큰 대자, 대진이라고 했죠. 이 진조선 여기 있는 겁니다. 황제가 계신 곳이고, 번화는 왕이 있는 곳입니다. 말조선도 왕이 있는 곳입니다. 왕을 배치해서, 왕을 설치해서. 나라를 3조선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3조선으로 나눠서 이 진조선이 결국은 진한이 되는 겁니다. 진한. 요 번조선은 번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말조선은 마한. 진한, 번한, 마한. 이게 사만이요, 사만. 사만. 예? 우리 고등 황제께서 마지막에 우리 사만의 자손들이 다 나중에는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만이요. 진한, 번한, 마한. 우리는 저 경상도 창녕 그쪽에 진한, 마한, 찌그만 부족국가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당군왕검 황제께서 나라를 세 등분해서 진조선, 그러나 전체의 병력이나 통치권은 다 황제가 갖고 계시고 거기에 왕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당군왕검 황제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 등께고 주위에 주위에 나라들이 엄청 많지 않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달문 황제 때는 이 전체에 이 밑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다 소집해가 천재를 지었다니까. 달문 황제가 다 오락해가지고 그때가 대국 2개요, 소국 20개요. 무슨 족장, 이게 욕살이라고 그죠? 욕살, 족장, 욕살들이 3,460인가, 제 기억이. 이렇게 제국이었다는 게 대제국. 욕살이 3,460개 욕살이 다 모인 거요. 달문 황제 때 다 오락해가지고. 대국이 2개요, 소국이 20개. 이 3조선은 직접 다스리는 이 조선이고 그 이외에 속된 말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요 나라 요순 시대 요 나라 순임금 다 이
중국이 얘기하는 전설의 나라라고는 하상주,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건 전부 우리 당군 왕검, 당군 황제께서 다 왕을 내려보냈어요. 말 안 들으면 다 정벌해버리고. 그 정도로 엄청난 나라를 하고, 이거를 나라를 세 등분 나눴다는 거. 이건 사만 관고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군 왕검, 초대 단군 왕검 51년에, 단군 왕검 51년에, 강화도 혈구에다가 재단을 쌓아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강화도 혈구면은, 지금 얘기하면 강화도입니다. 이 혈구가 강화도인데, 지금 강화도인데, 이 혈구에다가 재단을 쌓으라고 해요. 재단을 쌓아. 제가 직접 여기 가봤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올라가는 길이 단군길이요. 단군길. 지금도 길이 단군길이 있어. 지금도 올라가면은 거기에 재단을 쌓습니다. 여기다 재단을 쌓는데도, 여러분, 재단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원형이고 이렇게 사각입니다. 재단이 원형이고 사각입니다. 이 원형은 뭐냐? 이게 천원지방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원만하다. 하늘은 이게 천원지방, 천원지방, 하늘천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원만하다. 방각하다. 그래서 사각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천원지방이라고 우리의 고대 하느님 모시는, 하늘천자, 하늘 모시는 제단 쌓는 방법이요. 그래서 강화도 꼭대기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형의 사각. 가서 잘 보시라고. 그냥 가서 보니까 아무 돌 쓸 데가 없는 거야. 볼 게 별로 없고. 근데 이런 걸 알고 가면은 자세히 보게 되지, 사람이. 자세히 보게 되지. 걸 하나 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갑자기 얘기하다 이걸 하다 바뀌었는데. 요게, 환인 안파견, 환웅 거반환. 이게 이제 환국, 배달국,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환인 안파견, 환웅 거반환, 단군왕건. 이분을 우리가 삼성이라고 해요. 슥삼자. 성스러운 성자. 삼성이라고 그래요. 삼성. 그래서 조상님 때라서 삼성조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세 분을 삼성조.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리산 청학동 바로 옆에 있는 삼성궁입니다. 여기서 사진 많이 찍고 그러는데, 이 삼성, 요 삼성을 모시는 이게 삼성궁이요. 삼성궁. 요 삼성을 모시는 삼성궁. 안파견 환인, 거바람 환웅, 단군 왕검을 모시는 삼성궁. 궁전이라 그 얘기요. 여기 가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여기가 왜 삼성전인가를 알고 가면 재밌지. 근데 모르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요걸 알고 가시면은,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어디냐면은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있는 이 천진입니다. 황해도 구월산 이북에 있는. 요거는 지리산 청학동 옆에 있는 삼성궁이라는 곳인지,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구에다가 재단을 쌓아라. 그래서 마한장정, 아까 여기 했죠. 번안, 진안,
마한장정 3,000명을 동원해서, 마한장정 3,000명을 동원해서 3년에 걸쳐서 이걸 쌌습니다. 싸서 직접 황제께서 오셔가지고 강화도로 오셔서 천제를 지내신 거예요. 이 당군왕건 황제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근데 거기가 사실은 조수 그 간만의 차가 가장 세다고 합디다. 거기 설명도 그렇게 돼 있고,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센 데가 여기다 써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사실 이 당군 왕검 황제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가 어쨌건 신통력이 계신 거죠. 네, 신통력이. 이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고선 그냥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삼랑성을 쌓습니다. 삼랑성을 쌓고 여기다가 요사체를 쳐서 여기서 하루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거의 7일을 천제를 지내니까 여기서 숙식하시면서 여기를 가신 거예요. 이게 삼랑성이요. 삼랑성. 근데 지금은 요사체가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섰냐? 이 성 안에 뭐가 들어섰냐? 절이 들어섰어. 절이 들어섰어. 이 절이 강화도 전등사요. 전등사. 이 절이 강화도 전등사요. 근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절을 짓는데 높은 산을 뭐 어쩌고 해가지고 뺑뺑 돌아다니면서 이 성은 쌓고 성문을 만들고, 예? 남문, 동문, 북문, 성문을 만들고 절을 짓는 데가 있어? 어디? 전 세계 돌아다녀도 절이 이렇게 성을 쌓고 성 안에 절 있는 데가 없다니까? 이 전등사 하나만요. 이거는 당군 황제께서 숙직 및 식산 이런 걸 하려고 여기다가 요사철 진 후에 몇천 년이 흘리게 여기다가 절을 진 거요. 그래서 성문을 들어가야 절이 있어. 내가 직접 가봤는데 성문을 들어가야 절이 있다니까. 성문을 들어가야. 그래서 이 51년에 당군 51년에 이렇게 강화도에서 이 천제를 지내셨다. 거기에 자국 남은 삼랑성이 아직도 있고 제단이 아직도, 이거 돌로 졌으니까 이 성도 돌로 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 있어요. 가보세요. 예, 이게 강화도 전등사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당군 황제 황금 이 2대 당군 황제 황금 부루인데, 부루 태자 시절에 부루 태자 시절에 당군 황금 황제가 지실에서 도산이라는데 도산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산 집회. 이게 뭐냐면은, 도산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상해 밑입니다. 중국 상해 밑에 있는 도산이라는 곳에서 수은임금을 불러다가 치산치수법, 오행치수법을 전수한 곳이 여기서 도산 집회라는 걸 집회를 하는데, 이 부르태자를 당군 황제께서 부르태자를 보냅니다. 예? 부르태자를 여기서 보내서 당군 황제께서 이렇게 요것이 서경서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이 순임금이, 이 서경서는 순임금이라는 게 순임금이 쓴 건데, 이 순임금이 동쪽을 순행하여 산천의 신에게, 산과 천에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동쪽의 임금님을 찾아뵙는다. 이게 당군 왕제 황금을 아련하는 겁니다. 아련. 예? 이 순임금이 사망오제 이 당뇨 이 제순 이 순임금이요. 제순 이 순임금이 동쪽의 임금님을 찾아뵙니다라고 썼다니까요. 뵙니다. 아련하는 거예요. 황제를 아련. 왜? 여기는 왕이니까. 여기는 황제고. 그러니까 아련한. 그리고 이 부르태자가 이 도산 집회할 때 설명한 게 있어요. 나는 북극의 수정자. 나는 북극의 수정자다. 수정자가 태자라는 얘기거든요. 태자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북극의 수정자다. 너희 왕이 나를 청하여 치수 및 치토를 배워 백성을 구제하길 바라기에 삼신을 섬기는 황제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보낸 것이다.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군임금비례터 다 모였지. 그래가지고 이 치수와 치토법을 전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분연홍수입니다. 분연홍수. 여러분 분연홍수가 사실은 성경책에도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 그겁니다. 전 세계가 물로 잠겨가지고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에 타가지고 줘야지 기린 할 거 없이 다 하나씩 싣고 노아 가족 태우던 40일간 배 위에서 생활했다는 거 아니요. 이 분연홍수입니다. 분연홍수. 이게 노아의 방주인데 그 카자흐스탄은 노흐 방주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똑같이 카자흐스탄도 이렇게 분연홍수의 치수법을 분연홍수가 당해가지고 전부 아주 그냥 빈곤해졌을 때 이 부르테자를 당군 왕자께서 보내가지고 치수법과 치토법을 전수해 준 거예요. 이 벗어나라고. 예. 이게 도산 집회 유명한 도산 집회. 이 도산이 상해 밑에 있는 산이라니까요. 그럼 거기까지 당군 왕검 황제께서 가리키는 구조선의 강역이요, 강역. 그 주위에 있는 찌그만 나라들, 큰 나라들. 아까 얘기했죠. 큰 나라 대국이 2개요. 소국이 20개요. 욕살이 3,460개다. 당군 1대 당군 왕제 황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2대 부르태자. 2대가 이제 부루 단군 황제입니다. 2대가 부루 단군 황제입니다. 당군 왕검 황제께서 이제 승하하시고